아군과 가난과 횡포와 그 많은 불의의 재난들이 소리 없이 엄습해 왔을 때 그들은 언제나 가축과도 같은 몸짓으로 쫓겨가야만 했던 것일까? 그러한 표정으로, 그러한 손길로 몸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우리의 피부빛과 똑같은 그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우리의 비밀과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학교 도서관에서 이어령님의 저서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를 읽어본 것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1967년이었습니다. 이후 이어령님은 당대 최고의 사상가로 제 가슴 속에 깊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2년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명제를 발표하셨는데 당시 저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중 한 사람으로서 일본 그래픽 디자인계 중심 인물들과 교류하면서 일본 지식인들의 존경과 숭상을 받는 위대한 사상가로서의 이어령님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서울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디자인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올림픽 대회 추진의 중심에서 실로 감탄을 연발하면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그분의 사상과 방법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가슴 속에서 이어령님이 차지하던 당대 최고의 사상가 자리는 이제 진중권님의 차지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진중권님이 자주 발언하고 기고를 하기에 참으로 행복한 글 읽기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5일자 중앙일보에 기고한 님의 글도 참으로 기분 좋게 읽어보았습니다. 창작하는 연예인들에 대한 미술계의 반감이 뿌리가 깊은데 대체 이 적대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로 시작합니다. 화가를 기능이 아니라 신분으로 보는 낡은 관념이 그 이유 중 하나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이 작가 행세하는 것이 보기 싫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술은 시대를 앞서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미술계의 논리와 어법은 미학적 자본주의 현상을 보여주는 데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고전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때를 기다린 인물이라면 강태공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는 무려 72년이라는 긴 시간을 인내하며 자신의 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강태공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즐겼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주나라의 서백이 사냥을 나서기에 앞서 점을 쳤더니 얻을 것은 용도, 이무기도, 호랑이도, 곰도 아니다. 패왕을 보좌할 신하를 얻을 것이다. 라는 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후 서백은 사냥에 나섰다가 낚시를 하고 있던 강태공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강태공은 공공하고 나이가 많았는데도 서백은 몹시 기뻐하며 성인께서 주에 오시면 주가 흥할 것이라고 했는데 당신이 바로 그분 아니십니까? 우리 태공께서 당신을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라고 하며 그를 스승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달, 그러니까 2023년 3월 21일이 되면 만 72세가 됩니다. 그리고 85세가 되든 95세가 되든 죽는 날까지 왕성하게 창작해야만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단 한 번만에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도 저는 100번을 시도할 것입니다. 남들이 10번 정도면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저에게는 1000번이라도 도전할 용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과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설사 제가 태어날 때부터 어리석은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총명해질 것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유약한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강건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동양의 고전 중용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맹자의 고자편 15장에는 하늘이 장차 한 인물에게 큰 일을 맡겨야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몸을 지치게 하고 육체를 굶주리게 하며 그 생활을 궁핍하게 해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틀어지게 만든다. 이것은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인내심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어떠한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고생의 과정, 그러니까 기나긴 장애물 경기를 거친 후에라야 비로소 인물다운 인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유럽에서도 유명한 한 음악대학의 저명한 교수님이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한 제자가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교를 떠나려 했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제 자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인생의 혹독한 고난과 시련뿐이네. 그것이 자네를 최고로 만들어줄 것이야. 대기만성이라는 말을 요약하면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자 41장에 기록된 말이라고 합니다. 노자는 이 장에서 옛글을 인용하여 도를 설명했는데 매우 밝은 도는 어둡게 보이고 앞으로 빠르게 나아가는 도는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아. 가장 평탄한 도는 굽은 것 같고 가장 높은 덕은 낮은 것 같다. 몹시 흰빛은 검은 것 같고 매우 넓은 덕은 한쪽이 이지러진 것 같다. 아주 건실한 도는 빈약한 것 같고 매우 질박한 도는 어리석은 것 같다. 또 그러므로 아주 큰 사각형은 귀가 없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아주 큰 소리는 들을 수 없고 아주 큰 형상은 모양이 없다. 왜냐하면 도는 항상 사물의 배후에 숨어 있는 것이므로 무엇이라고 긍정할 수도 또 부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쉽게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면 큰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와 같은 고전의 기록들은 풍상을 많이 겪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되돌아보면 제 인생에도 풍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소년 시절에 자주 들었던 외할머니의 제 운명에 대한 예언을 상기했습니다. 제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풍파를 겪게 될 것이고 그 풍파를 다 뛰어넘어야 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벌이는 일마다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그러한 예언을 반복 누적해서 들을 수 없었다면 저는 일찍 좌절하고 낭망해서 건강을 잃고 사라진 제 주변에 여러 인물들과 같은 운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2006년에 방영된 일본의 NHK의 대하 드라마 공명의 갈림길에는 야마우치 카즈도요의 명대사가 등장합니다. 공명을 획득하기 위해 전쟁터에서 용맹스럽게 싸웠던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전투와 전투 속에 죽지 않고 살아남다 보니 공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